안녕하세요. 제누로 살아가기의 제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저희 짝꿍님을 모셔봤어요. 왜냐하면 진짜 저희 가족에 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큰 일을 앞두고 있죠? 2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면 다른 주로 2주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선 저희가 왜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왜 캘리포니아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죠? 학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좀 저희가 캘리포니아로 왔었던 이유는 제가 대학원을 지원을 했을 때 되는 학교에 따라서 그 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학교를 합격을 해서 여기로 오기로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들어와서 2020년에 들어왔죠. 2020년에 들어와서 지금 2023년 총 3년 동안 3년 조금 넘게 여기서 거주를 했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 계획이 한 1년 정도 미뤄졌어요. 캘리포니아에 3년 동안 살면서 좋았던 점에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어요? 캘리포니아 일단 날씨가 좋고요. 또 건조해서 바닷가임에도 불구하고 건조해서 벌레가 없어요. A few moments later. 이어서 얘기해볼까요? 한국에 있을 때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딱 와서 멕시코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 유명하니까 해서 먹어봤는데 우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여기 와서 난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 같아. 인앤아웃. 맞아. 인앤아웃도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맛있어서 오늘도 인앤아웃을 먹었다는 거? 캘리포니아는 이제 서쪽이 다 바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한 차 타고 5분, 10분만 가면 이제 바닷가를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여름에 바다로 쉽게 놀러 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뭐 바닷가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운동하기엔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 김종국 씨가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날씨가 365일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한인 인프라도 한인타운 가면 진짜 한국보다 맛있는 식당이 정말 많죠. 한국에서 뭐 새로 나왔다 싶은 것들 여기에 금방금방 가장 먼저 들어오는 주이다 보니까 그런 한국의 좋은 물건들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부분 한국 식품 브랜드들의 미국 지사들이 전부 LA에 있어서 대부분 수입하는 것들이 이쪽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고 LA랑 뉴욕, 뉴저지 쪽에 제일 먼저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 LA가 한국하고 거리가 짧다 보니까 먼저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유통도 빨리 되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좋은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로 범죄율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처음 여기 왔을 때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다운타운에서 홈리스가 대한항공 여직원 이렇게 다치게 한 그 사건이 우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타겟이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고 같이 다운타운에 놀러 갔을 때 우리도 그 쇼핑몰을 이렇게 배회를 했었는데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서웠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막 범죄자가 막 지금 숨어 있다 했는데 우리 동네가 되게 안전한 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숨어 있다 이 뉴스를 봤을 때 좀 많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총기 난사하고 도망온 곳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맞아.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흔하고 또 여기가 날씨가 좋은 것의 단점이 이제 온 나라의 거지들이 전부 일로 막 모여들고 해가지고 그 여기가 또 막 약간 인권, 복지 막 이런 거에 좀 돈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지들한테 텐트도 많이 나눠주고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점점 그런 사람들 모여들고 그런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제 마약 유통도 많이 되고. 마약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여기 서부 캘리포니아는 마리아나가 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의료용으로 쓰이는 게 합법이지 이게 막 그 오락 엔터테인먼트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락 엔터테인먼트로 하는 것도 되는데
그건 이제 실내에서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기는 한데 다른 주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많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너무 쉽게 그 향을 맡게 되는데 좀 불쾌해요. 그 향이 담배 냄새보다 나는 조금 더 별로더라고요. 좀 속이 울렁울렁하고. 또 교통, 주차난. 정말 차가 안 막히면 집에서 우리 학교까지 한 20분 정도? 그리고 한인타운까지도 뭐 안 막히면 한 30분, 40분 이런데 보통 움직이는 시간이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려면 아침에 이제 학교 한 번 가려면 1시간, 그리고 한인타운 주말에 한 번 가려면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잡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인구수가 워낙 많고 또 차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또 길은 좁아요. 아. 차 대수에 비해서 길이 너무 좁아. 맞아. 또 되게 낙후돼 있는 곳들도 진짜 많고 움푹움푹 파여있는 데도 많고 또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길가에 쓰레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막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 뭐 온도 차이, 낮과 아침 또는 저녁에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균열도 많고 고속도로의 그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생활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캘리포니아주는 세금을 정말 많이 뗍니다. 특히 월급을 만약에 받았을 때 연봉이 뭐 엄청 큰 거에 비해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봉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그 돈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넉넉하지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타러 가기 위해서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그나마 좀 편한데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스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주에 비해서 캘리포니아는 기름값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짝꿍님께서 원래 동부 마이애미 쪽에서 지내셨었는데 거기가 기름값이 뭐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정도였죠? 지금 한 3불대, 3불 중반대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거의 5불? 5불대? 6불 5불? 가까이 되는 데도 많고. 이게 갤런당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별로도 가스 비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갑자기 물가가 확 상승했어요. 이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그 물가 상승률과 대비해서 우리의 임금의 상승률은 뭐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남는 저금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확연히 줄었다는 거. 세계적으로 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됐을 때는 곡물 가격이 다 오른다 그래서 식품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던 맞아요. 것 같아요. 외식을 한번 하려면 둘이 가면 보통 100불? 나가야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또래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지금 많은 힘겨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 2개에 화장실 2개인데 월 2,695. 2,700불 정도를 내는 거예요. 원어로 하면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월세도 이렇게 비싼데 실제 집을 구매하려면 얼마 정도일까요? 대충 가늠이 되시나요? 대충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 값을 받지만 정말 한국 서울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빌딩 자체가 너무 오래된 데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그런 가격에 나오니까 그렇다고 안에 막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막 다 막 번지르르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맛 그대로 돈이 아깝죠? 가성비가 안 좋죠? 맞아,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보면 우리보다 렌트 더 조금 내는데도 막 되게 팬시한 곳에서 살고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꼭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다른 주에 가서 같은 금액으로 더 대접받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올랜도 갔을 때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때 우리 회사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올랜도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갔었는데 남편은 원래 동부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쪽 지역에 살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을 법한 것들을 오랜만에 이제 서부에 있다가 동부로 가니까 확 느꼈다고 해요. 그 동부도
사람들 성향이 이 동부의 북쪽하고 남쪽하고 되게 다른데 저는 이제 동부의 남쪽을 살았고 이제 북쪽 같은 경우는 뭐 보스턴이나 뉴욕 이런 데를 얘기를 하고 이제 남부로 가면 뭐 알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이런 데인데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약간 미국 사람 깍쟁이 이미지 그런 거 이제 뉴욕이 좀 더 그렇고 남부는 가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느슨하고 약간 레이백된 그런 느낌? 그래서 사람들 되게 서로한테 되게 친절하고 서부하고 조금 다른 느낌은 물론 서부에도 안 그런 사람 많지만 서부에서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보여지는데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그 동남부에서는 보여지는 건 되게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막 맨날 그냥 반팔티에 반바지에 쪼리 신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도 되게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거? 저는 이제 미국에 보통 길 가면은 모르는 사이인데도 하이 하고 인사한다고 이거를 정말 한국에서 많이 듣고 왔는데 여기 서부 사람들 만났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눈을 많이 피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하고 이제 인사를 잘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몇 번 민망했다니까. 내가 몇 번 민망했다고. 근데 이제 동부에 갔을 때는 대부분 다 먼저 인사하고 좀 스몰톡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조차도. 그리고 이제 저는 동부에 가고 싶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시차가 여기랑 3시간 차이가 나니까. 근데 회사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일 늦게 시작하고 걔네보다 조금 더 이제 걔네 이제 저녁 시간대까지 일을 하면 나야 좋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 4개월 되다 보니까 미팅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막 7시에 이제 미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동부 시차로 차라리 일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끄든지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조금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시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작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플러턴이나 뭐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한국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학원이 진짜 많더라고요. 한국 학원 앞에 꼭 카페가 있고 맞아요. 카페 앞에 엄마들 교육열에 불탄다는 그 기러기 아줌마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맞아. 회사에서도 이제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런 분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는데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또 교육에 대한 되게 엇나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건 좀 좋지 않겠다. 교육적으로 정말 되게 독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이제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대화하는 거를 의도치 않게 이렇게 듣게 됐는데 자기 자식 자랑 그리고 나 학원 몇 개 보냈어? 이번에 영어 점수 몇 점 나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서열과 점수로 사람을 이렇게 레벨을 나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싫었던 부분인데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이제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다른 주에서 들어오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자연을 보러 가려면 꽤나 멀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어요. LA가 워낙 크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자연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제 좀 콘크리트 사회가 되고 길이 안 깔린 데가 없고 건물이 없는 데가 없다 보니까 온전히 자연을 볼 수 있는 데가 좀 많이 적죠. 근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딱 중심가이고 엄청 도시고 어딜 가든 콘크리트 깔려있고 인프라 잘 돼 있고 이게 정말 베스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경치가 잘 보이고 높은 곳에 있는 집이 정말 비싸고 부자들만 살 수 있다는 거. 약간 이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도시 중심가에서 살지 않고 외곽으로 벗어나서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동네에 부자들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도 1년 내내 맑고
물론 겨울에는 비가 좀 많이 오지만 대체로 맑은 편이니까 그게 참 좋은데 사실 난 아직 젊어서 그런가? 좀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시간 가는 것도 느끼고 싶고 비가 오고 뭐 낙엽이 지고 눈이 오고 춥고 막 이거를 느끼면서 좀 새로운 감각을 좀 깨운다고 해야 되나? 좀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도 막 떠오를 것 같고 한데 여기는 매일 이제 똑같고 약간 일정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그 삶이 그 삶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플로리다도 1년에 한 3주만 춥고 나머지는 다 더워서 거기 살 때 그게 제일 싫었어요. 너무 매일매일 똑같고 그러니까 지루하고 일단 그리고 삶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는? 한국에 다시 갔을 때 사계절을 많이 느끼면서 이렇게 시간 가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 계절에 뭔가 맞는 음식을 먹고 또 그 계절에 맞는 액티비티를 하고 맞아.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추억도 많이 생기고. 여기 있다 보니까 한국의 제철 음식이 너무 그리운 거 있죠? 대야. 아 지금 완전 태양철인데 나 너무 부러워요. 전어 대야. 이렇게 여기 캘리포니아는 좀 날씨가 일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2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다른 주에 이미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하는 날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에서의 생활과 팁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주로 가냐고요? 한번 게스하셔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